들어서 장도혁 대표 리더십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장 대표는 이틀째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지도부 내에서는 이의 신청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의 신청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검토라고 하죠. 예. 대표께서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현진 의원 가처분 인용권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당 차원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의원 모두 대변인인데 수석 대변인 말이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누자면은 더 나중에 나온 말이 이게 법적 대응 논의 안 한다는 말이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좀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정돈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좀 들리시나요? 통상적으로는 더 나중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오전이나 점심 정도에 지도부와끼리 의논도 하고 그 의논 결과가 반영이 돼서 오후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가처분 이의 신청을 다시 이거를 법적인 공방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 권한을 계속 행사를 할 텐데 그거를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금 당장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저걸 이의 신청을 해서 또 기각이 됐을 경우에 미칠 후폭풍까지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의 신청에 큰 실익이 없어 보여서 아마 뒤에 나온 의견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번 건이야 이렇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구에 동행한 의원들에게 또 징계 요구서가 제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내일 부산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또 추가 징계가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윤리위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징계 요구서는 제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글쎄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당이 이제 90일도 안 남았죠.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징계만 한다 그러면 이미 민주당은 후보를 다 확정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당 지도부라는 분들은 선거를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자, 이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를 해서 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당 밖에 있는 분이 본인이 뭔가 정청의 활로를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을 가건 대구를 가건 그걸 왜 당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책 활로를 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되기 위해서 그거 정치인의 당연한 행보 아닌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정 자신이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정책 부담감을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배현진 의원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예. 자,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나왔으면 이제는 뭔가 어떤 좀 내부적인 상황을 좀 털고 뭔가 어떤 이 선거 준비를 하자 같이 뭔가 그런 어떤 통합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선거 승리인가요? 하면 자기의 당대표 유지인지 솔직히 그 자체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고 심지어 지금 이 유력한 예비 후보들이 다 탈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후보들이 그렇죠. 탈당하는 이런 얘기가 정당으로서는 있더라고요. 도저히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탈당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계속 징계만 해대면 이 당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이현종 의원님이 계속 이게 선거 이기자는 건지 지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 당권파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지만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마 총선 공천권을 좀 가지게 되는 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도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만 지킬 경우에 총선까지 연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 지더라도 휴지기를 거쳐서 전당대회에 나오면 다시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그만큼 지금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엄청나게 지지한다 이런 해석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부산만 수성하면 계속해서 당대표인 거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더 큰 참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잠시 떠나더라도 다시 8월이 되면 컴백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해석해 보자면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와는 상관없이 또는 이 지방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권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앞서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와 그리고 민심을 점점 떠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당내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외침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건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음속에는 사실상 지방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본인은 계속해서 뭐 조금 쉬더라도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듭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해, 득실, 계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고 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떤 정당이 분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만을 앞세우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계신다는 점을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이미 대통령이 법안을 제거했습니다만 사법, 3법, 철폐투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했던 국민의힘 소장파에서는 우리도 더 이상은 전륜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날의 면면이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만나셨는데 나갈 일정이 있어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하시든지 또 중도 노선을 걸으시든지 기존 노선에 대해 수정을 하시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각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겠다. 대신 선거 결과는 모두 대표의 책임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장동혁 대표가 면담 마치고 나오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자들 질문에도 다음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데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장파 입장에서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노선 변화 없을 것 같아서 중단하겠다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대한감의료가 그동안에 냈었던 입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표정과 어울려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는 대충 예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들을 안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선거는 49대 51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과 말만으로 도 강성 지지층들은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장 대표의 입장을 납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뭐 서울과 부산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도 확장적인 그 입장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나갔던 것이고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당무감사위에서 한 30명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유임시켰거든요. 그때의 장동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에서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만 내부에서 했던 얘기가 소장파 의원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도 무시할 수 없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특히 또 이제 노선을 갑자기 바꿨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있는 젊은 보수층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노선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 의원들도 이제 각자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정치 상식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과연 이분이 지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아니 세상에 어떤 정당이 10대, 20대들만 지지를 갖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지지층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빠져나갈 걸 두려워해서 계속 그것만 가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중도층들의 어떤 이걸 하지 못하면 선거는 그렇습니다. 단 한 표가 많아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지금 뭐 계속 지지율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10대, 20대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냥 노선 전환 못 한다고요? 그러면 중도층들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지지율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것인데 글쎄요. 저는 참 이거를 과연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 쳐더라도 당내에 있는 이 지도부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봤고 정치를 취재해봤지만 결국은 승부는 중도 싸움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누가 중도 확장적인 선거를 하느냐 이거는 뭐 불문율이잖아요.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강성 지지층만 계속 끌어안고 가면 그야 뭐 일부 소수 정당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럼 집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집권을 하지 않겠다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선거를 이기지 않겠다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당이 아니죠. 시민단체죠 그냥.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이고요. 국민의힘이 21%로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반면에 3%포인트가 올라서 46%를 기록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중도 무당층이다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무당층 비율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 당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지지율이 오른 상황인데 이 지지율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사실 저희가 뭐 자세하게 분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내부 당내 당권 다툼이나 계파 갈등에 따른 분열과 자중질환 이런 모습이 조금 무당층이나 중도층에게 볼성사납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쉽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장동혁 대표의 아까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예.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그들은 끌고 가야 된다라는 표현인 것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이 그 강성 반탄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대선 후보였고 선수도 훨씬 높은 정치 선배지만 선수도 낮고 정치 경력도 짧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반탄파의 노선을 선명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이 또 온라인상에 조직된 화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들에 둘러싸인 우리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죠.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뭉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들과 절연해서는 자신의 핵심 코어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절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뭉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